제5기 매주홈배 오픈 신인왕전 장혜연입니다. 오늘도 해설에는 최명훈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4강전입니다. 2명의 프로와 2명의 아마의 대결로 좁혀졌는데요. 이렇게 아마추어 기사가 이 결승 진출을 확정 지은 게 이번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추어가 프로기 전에 이제 오픈전에 참여한 이후로 결승에 진출한 것도 처음인데 이렇게 4강전에서 아마추어 선수끼리 만나면서 결승 진출을 확정 지은 경우는 더더욱 처음이죠. 네, 오늘은 먼저 프로의 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선수와 이번 대회 다크호스가 만나게 됐는데요. 어떤 선수들일지 대진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제5기 매주홈배 오픈 신인왕전. 98년 1월 1일 이후 출생기사가 참가할 수 있는데요. 연구생 5명도 예선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의 기사가 준결승전 진출에 성공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기사가 참가하는 기전의 우승자는 명예 졸업으로 간주하는데요. 신진서 선수와 이동훈 선수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죠. 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에 초읽기는 1분 1회입니다. 우승은 1,000만 원, 준우승은 400만 원의 상금입니다. 4강 대진표. 오늘은 신민준 6단과 송지훈 3단이 만나게 됐는데요. 옆에 조에서는 이 아마 기사끼리의 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예, 아주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이재성 아마 선수와 한상조 아마 선수가 결승 티켓을 놓고 이제 다투게 되죠. 네. 오늘의 준결승전은 프로의 대결입니다. 신민준 6단과 송지훈 3단인데요. 이 두 선수는 지난해 매주홈배 4강에서도 만난 적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4강전에서 신민준 선수가 이제 송지훈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그 여세를 몰아 이제 우승까지 거머쥐게 됐는데요. 네. 오늘 대국은 과연 송지훈 선수가 복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과연 신민준 선수가 대회 2연패를 노려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송지훈 3단이 지난해 서륙전에 성공하게 될지 신민준 6단과 송지훈 3단의 4강전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5기 매주홈배 오픈 신인왕전 준결승 1경기입니다. 먼저 송지훈 3단인데요. 대국전 잠시 명상을 하고 있네요. 요즘 방송에서 참 많이 보이는 신민준 6단이에요. 예, 신민준 선수 올해 한국리그에서는 성적이 썩 좋지 않았는데 네. 농심배에서 이제 6연승을 거두면서 뭐 자기 그 네임밸류를 한 단계 높였죠. 대국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올해의 신인왕 결승전 한 장의 티켓은 누구에게 돌아갈지 오늘 결정됩니다. 오늘 두 선수 모두 요즘 상승세 기사들이거든요. 신민준 6단이 어느샌가 랭킹 10위권으로 진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월 랭킹이 15위였는데 한 단계 높여가더니 12월 랭킹은 10위에 이제 올라 있고요. 송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9월 랭킹이 49위였는데 네. 12월 랭킹은 35위입니다. 예, 무려 14단계를 이제 올렸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성적이 좋아지면은 아마 20위권에도 금방 진입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송지훈 3단이 2015년에 입단을 했는데 그 해 바로 이 퓨처스리그 선수로 활약을 해서 다승왕을 받았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KBS 바둑왕전 8강에도 이제 진출을 했었죠. 네.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최근 무서운 흐름으로 상승하고 있는 송지훈 3단입니다. 예, 신민준 선수 양화점 포석을 들고 나왔고요. 네. 예전에 이제 조은영 구단이 한 25년 전에 이청우 구단과 그 결승전에서 두게 되면 두 기사 다 이제 양화점을 뒀었어요. 보통 이제 흑은 양화점을 잘 선호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은영 구단이 이제 양화점을 많이 선호했고요. 오늘 나왔네요. 예, 정말
오랜만에 이제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엔 그래도 좀 많이 둬요. 그 AI 바둑인 알파고가 이제 양화점 두고 바로 3-3 침입하는 이 포석을 많이 두기 때문에 예, 프로기사의 바둑에서 종종 나오죠. 네. 두 선수가 또 국가대표실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 변화에 대해서는 두 기사 모두 자신만의 연구 결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예, 흑백이 이렇게 서로 양화점이 대치된 상태에서 흑이 3-3을 침입할 때 어떻게 두는지에 대해서 대충 다 어느 정도는 나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젖힐까요? 아니면 날일자로 둘까요? 글쎄요, 예, 뭐 두 가지 다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오히려 이 3-3을 침입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 날일자가 더 많이 두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늘었습니다. 네. 사실 젖히는 것과 날일자와 이렇게 그냥 느는 수 세 가지가 있는데 느는 수는 요즘 썩 잘 두어지진 않는데요. 네. 느는 수를 택했는데요. 여기서는 흑도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요. 뭐 미는 수도 사실 있고요. 한 칸 뛰는 수도 있고요. 날일자 두는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다 둘 수가 있는데요. 과연 또 신민준 선수는 어떤 수를 선택할지. 예, 여기서 만약에 한 칸 뛰는 수를 선택하면 여기서 더 이상 응수를 안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진 않고요. 이곳을 찌르고 이렇게 둘 때 만약에 바깥쪽을 끊는다면 여기서 2단 젖혀서 잡는 형태와 환원이 되죠. 이렇게 진행이 되면 환원됩니다. 네. 똑같은 형태가 돼요. 이것은 약간 흑의 의도일 수 있고요. 예, 그냥 신민준 선수 날일자로 받아뒀고요. 예, 이렇게 되면 보통 백이 예, 이제 좌변을 전개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이제 부분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젖혀 있는 수가 상당히 크죠. 아주 큰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 이곳을 젖혀 있는 것은 백이 지켜만 준다면 젖혀 있을 텐데 바로 지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키지 않고 이제 이곳을 걸쳐가면서 모양을 전개하면 여기가 모양이 이제 너무 커지는 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곳을 걸쳐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걸쳐갑니다. 보통 좌변의 화점 쪽에 돌이 있으면 예전에 이제 협공을 많이 갔어요. 협공 가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것은 아주 옛날 정석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밀고 나오죠. 그러면 백도 이곳을 안쪽을 끊고요. 여기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위를 이렇게 막는 것이 보통이 아닐까 싶은데요. 흑은 좌상기, 좌하기 쪽을 다 흑의 진영으로 만들었고요. 백은 그 대신 두터움을 많이 얻었죠. 어떻게 보면 흑이 약간 사기생의 좀 느낌이 좀 들죠. 네. 실리 균형을 맞춘다면 뭐 이렇게 날짜로 받는다던가 한 칸으로 받을 수는 있는데요. 좀
여기 좌변의 돌을 살리려면 협공을 가는 것이 좀 일관성은 있어 보입니다. 송지훈 3단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한 게 있어서 좀 봤었는데요. 자신의 바둑에 장단점을 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점이 돌들이 부딪혀 싸울 때 부분전 수읽기가 강하다였고요. 예. 단점이 변화의 순간에서 판단력이 부족하다였어요. 그러면은 싸움을 잘한다는 뜻인가요? 못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뭔가 비슷한 맥락에서 장점과 단점이 나온 것 같아서 궁금하네. 자기랑 두는 상대방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인터뷰한 것 일부러.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요. 네. 보통 싸움에 강하다는 것은 수익기도 있지만 그 싸움이 끝났을 때 부분전이 예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났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도 싸움의 일종인데 네. 그것은 또 약하다고 그러고 부분전 수익기는 강하다 그러면 좀 약간 좀 어렵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화끈한 전투 싸움 바둑이 한번 나와서 송지훈 선수의 장단점을 한번 파헤쳐보고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협공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나를자로 받아뒀어요. 예, 너무 실리해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좀 싫은가 봅니다. 예. 네. 그것도 지금 보통 한 칸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한 칸으로 받으면 혹시 3-3 침입이라던가 이런 것을 당할까봐 나를자로 받았어요. 뭐 흙은 보통 나를자로 달릴 수도 있고요. 뭐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뭐 나를자나 눈목자로 굳히는 수도 있고요. 과연 어떤 곳을 두어갈지. 보통 이렇게 중요한 대국을 앞두고서는 흙을 들지 백을 들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흙과 백의 포석을 미리 좀 연구해서 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물론 아주 초속기 기전은 아닙니다만 제한 시간이 1시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미리 좀 구상을 해오면 초반에 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죠. 100번으로는 포석을 미리 준비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래도 뭐 보통 요즘 흙이 쓰는 포석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뭐 좀 충분히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해볼 수는 있죠. 네. 예, 신민준 선수 이제 눈목자 구침을 선택했습니다. 날일자 구침이 좀 더 단단하긴 하지만 백돌이 변해왔을 때는 눈목자 구침이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눈목자 구침을 선택했고요. 여기서 백이 뭐 좌상기 쪽을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무난한 수는 뭐 이런 식으로 갈라쳐 가는 것이 가장 무난한데요. 어떤 수를 둘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이 선 쪽에 흙돌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백이 걸치면 흙이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어디론가 협공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3-3을 내어주더라도 네. 뭐 백돌이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여기 뛰어나가는 것이 이쪽 방면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를 걸치는 것보다 지금처럼 실전에 갈라치는 것이 변을 좀 차지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어요. 네. 흙은 그럼 어느 방향으로 받아야 되나요? 뭐 이쪽이나 이쪽
방향으로 한쪽으로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손을 빼고 이쪽 붙이고 이렇게 젖혀가는 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이곳을 둘 때 보통 날짜보다는 붙이고 2단 젖힘을 많이 두더라고요. 과연 좌상기 쪽을 선택할지, 이곳을 둔다면 글쎄요. 지금은 좀 어려워요. 이쪽을 벌리는 것이 원래 집을 한쪽으로 키우는 것이 맞는데 이쪽을 두면 오히려 3-3을 침입할 때 적격일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어쩌면 이쪽으로 두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두 칸을 벌리면 그때 지키나요? 이곳을 지키면서 미리 이제 좋은 곳에 가 있죠. 돌 3개로 15집 이상 확보하는 이런 형태 아주 좋은 형태예요. 좌상귀 쪽에 요즘은 나를자가 아니라 붙여서 젖히는 진행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결국 나를자랑 비슷한 진행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제가 대략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고 보통은 이제 늘거든요. 그러면은 이곳에 흙돌이 없으면 보통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두거든요. 근데 이 형태가 이 돌과 이 돌, 이 돌, 이 돌,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빼보면 나를자 두고 이곳을 받을 때 한 칸을 둔 수는 좀 이상하죠. 나를자가 더 좋은데. 하지만 네. 여기 밀어서 이렇게 교환된 곳은 대이득이고요. 이렇게 둬서 이렇게 둔 것은 약간은 백이 이득이죠. 백이 좀 이득입니다. 이 단수 치는 수가 훨씬 더 악수기 때문에 약간 이득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 두지 않고 흙이 이제 여기 눈목자로 돌이 2개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밀어갈 거거든요. 이럴 때 이 형태가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날짜 달리는 것보다. 예, 신민준 선수도 좌상기 쪽을 차지할지 우변을 둘지 좀 고민이 되는가 봅니다. 네. 랭킹으로 보나 이 지난해 매주온배 준결승전에서 만났던 상대 전적으로 보나 신민준 6단이 앞서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올해 이 바둑리그 성적만 놓고 본다면은 오히려 송지훈 3단 쪽이 좀 더 나은 성적을 보여줬어요. 예, 송지훈 선수는 7승 7패를 거뒀고요. 신민준 선수는 좋지 못하죠. 5승 11패. 신민준 선수가 그래도 본격적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이래로 네. 올해 바둑리그 성적은 이제 좀 참담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신민준 선수가 아주 이뻐 보이죠. 예. 농심배에서의 활약인가요? 그렇죠. 뭐 바둑리그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집안 싸움하는 거고 네. 농심배처럼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이제 선수가 싸울 때 좋은 성적을 거둬야지 바둑팬 여러분들도 더 보기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자, 농심배에서 6연승을 하고 돌아온 신민준 6단입니다. 이곳 선택에서 고민을 많이 하네요. 이 바둑의 전체적인 골격을 어떤 식으로 이제 짜느냐의 선택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라면은 백이 이곳을 걸치고 이쪽까지 전개를 하게 되면 이쪽에 변 쪽에 돌이 많이 오면서 좌변과 우변이 어우러지면서 좀 모양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을 다가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민준 선수에게. 추천이요. 다가가진 않고 네. 견실하게 뒀죠. 다가가는 것은 이 돌에 영향을 더 줄 수는 있지만
나중에 또 귀가 이제 허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게 지켰고요. 여기서는 흑도 이 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백은 여기서 2칸을 벌릴 수도 있지만 3칸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더 가네요. 예. 그럼 흑은 귀를 받고 백도 한 번 더 지켜두는 건가요? 이곳을 이렇게 차렷으로 지켜놓으면 백도 뭐 한 칸을 뛴다든지 이렇게 견실하게 둘 수가 있죠. 이렇게 두고 흑은 또 좌상기 쪽으로 가고 뭐 이런 그림을 예상해 보고요. 뭔가 한번 여기서 싸움을 걸어보면 이제 침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글쎄요, 어떤 것을 선택할지 어렵습니다. 네. 제 판단에는 지금 돌이 멀리 있기 때문에 뭐 침투해서 급전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침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그리고 백이 만약에 뛴다면 바로 들여다봐서요. 이으면 이런 식으로 바로 막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뛰는 것보다는 백도 이제 견실하게 지키는 것이 보통인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흑도 이곳을 이렇게 두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한 칸으로 받았네요. 네, 이렇게 한 칸으로 두는 것과 이 차렷하는 것과의 차이는요. 이제 예전에 이제 좀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말뚝으로 받았을 때 백이 이 돌이 여기에 놓여지게 되면 여기 침투하는 수단이 아주 강력하거든요. 왜냐하면 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을 때 모양이 빈삼각이라 좋지 않죠. 그럴 때 이제 지금 한 칸을 뛰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여기 백돌이 있을 때 여기 침투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막을 때 여기 띄어져 있는 것이 훨씬 능률적인 곳에 돌이 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차이가 좀 있죠. 약간 또 엷은 의미도 좀 있어요. 예. 흑이 말뚝을 받게 되면 그냥 이렇게 날짜를 두고 싶은데 이렇게 한 칸을 뛰게 되면 이렇게 두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들여다보고 막아간다고 하셨었잖아요. 여기요. 네. 이렇게 둘 때도 좀 악수지만 이렇게 교환하고 뭐 뒤로 받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어차피 백이 또 여기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거의 절대 선수죠. 좀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뛰고 이렇게 할 때 이을 때도 흑이 오히려 띄어져 있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차렷되어 있는 게 더 좀 괜찮거든요. 그 이유는 이렇게 두고 백이 위로 꼬부렸을 때 돌이 여기 있으면요. 그러면 젖힐 때 백이 차단을 하는 모양이 이렇게 차단을 하는 모양이 여기 돌이 있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지금 여기 실전처럼 돼 있으면 이것을 끼워 있고요. 일단 돌이 찌그러지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뛰면 넘는 자세가 훨씬 더 이제 일선 쪽에 이제 돌이 놓이게 되면서 별로 네. 좋지 않죠. 집이 별로 불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백진을 좀 줄였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럼 백이 뛰었을 때 흑도 바로 손을 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지금
손을 빼나요? 예, 본떡 이렇게 입구자 붙이는 수는 흙이 이곳을 둘 때는 여기를 젖히겠다는 뜻인데요. 이제 받으면 그때 여기를 이제 맞젖혀 가는 거죠. 끊으면 돌려치는 거고요. 여길요? 여길 끊을 때요? 네. 아니죠. 이어야죠. 아, 여기 이어야죠. 여기 돌려치는 곳은 아무 득이 없죠. 아, 네. 빵 때림을 주면 안 되죠. 예, 이렇게 호구로 단단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백도 그냥 여기서 안 두는 것은 오히려 악수 교환이 될 수 있고요. 둔다면 이제 이곳을 젖혀야 돼요. 이곳을 젖힐 때 여기서 흙이 어떻게 두나요? 단수 치고 꽉 막아야 되나요? 이렇게. 예, 백도보 지금 부분적으로는 여기 젖히는 수 말고는 예, 별수는 없어 보여요. 송지훈 선수도 호구 치는 수는 예상을 못했나 봅니다. 보통 이제 기사들이 예상 못한 수가 나오면 좀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아, 네. 아까 보여주셨던 대로 뒤로 젖혀서 두면은 송지훈 선수는 그닥 마음에 들지 않은 건가요? 글쎄요, 젖히면 혹시 손을 뺄까봐 그러나요? 손을 빼는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손 빼는 게 두렵지 않다면 여기 젖히는 것을 지금 생각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흙이 만약에 받아준다면 안 해놓을 이유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흙이 이쪽으로 단수쳐 놓은 것이 백이 기분 좋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선수란 것도 기분 좋고요. 안 해놓을 이유가 없는데 혹시 여기를 젖히면 손을 뺄까봐 그러나요? 이런 곳을 침투했을 때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다. 그런 판단인가요? 그렇다면은 흙도 이 수로도 여기 쳐들어가는 것도 있었는데 예, 지금 두 기사 소비 시간이 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1, 2분 차이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두고 있습니다. 대략 13분 정도씩을 사용해 가고 있는데요. 보통
기사들이 장고를 할 때는 네. 무슨 생각 때문에 장고하는지를 보통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두려운 걸까요? 네, 신민준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데요. 보통 기사들이 상대방이 장고에 들어가게 되면 자리를 비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때 또 상대방은 빨리 두는 기사가 있고요. 오히려 아, 상대방이 이제 화장실 오기 전에 먼저 이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또 어떤 기사는 별로 생각할 장면이 아닌데도 상대방이 꼭 대구 그 자리에 착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두는 기사들도 있어요. 더러 뭔가 전자에 속한 것 같죠. 네, 어디 뒀는지 알려준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후자는. 예. 지금 바둑룰이 이 초읽기에 몰렸을 때는 화장실에 갔다 오게 되면은 만약에 착점을 할 때는 어딘가를 뒀는지를 뭐 상대방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아, 룰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네. 정확히 룰집을 정확히 보진 않았습니다만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초반 같은 경우는 사실 안 가르쳐줘도 되죠. 너무 다 알겠죠.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손을 빼고 우변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 상변으로 갔어요. 예, 상변으로 그냥 한 칸으로 다가갔는데요. 글쎄요. 흑도 이곳을 둘 수도 있지만, 뭐 붙이고 2단자 칠 수도 있지만, 네. 이곳을 침투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여기도 상당히 커 보입니다. 만약에 좌상기를 둔다면 이제 이렇게 붙이고 젖히고 그러면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게 되면 이제 넘는 것은 이곳을 늘어서 백돌이 미리 와 있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이곳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할 수도 있고 안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쪽을 선수할지 몰라서. 네. 예, 여기도 크고 우변 침투하는 것도 크고. 예. 쟁현 씨 같으면 어느 쪽을 먼저 두겠습니까? 저는 기세로 우변. 우변을. 네. 예, 우변을 만약에 침투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변을 침투하면 백이 이 돌을 살리기 위해서 막 뛰어나오는 것은 좋지 못해요. 돌이 갈라지기 때문에 주도권을 뺏길 수가 있고요. 보통은 위에를 붙여서요. 그냥 이렇게 젖혀서 선수로 한 점을 버리고 이제 선수를 뽑고 다른 큰 곳을 전개하는 것이 이제 보통인데요. 네. 흑도 괜찮아요. 이 집이 아주 크죠. 6, 이거에다 10, 15, 25, 한 27, 8집 정도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백돌이 뭐 아주 곤마라고 볼 수도 또 없지만 그렇게 큰 세력도 아니에요. 이런 곳에 잽을 맞게 되면 약간 곤마의 의미가 더 있어 보이거든요. 네. 저는 이 진행 좋은데요. 흑의 입장에서요. 네. 일단 잡고 시작하니까. 그렇죠. 송준 선수가 알려주네요. 여기 뒀다고. 예. 좌상기 쪽에 흑이 두는 것은 이제 집으로는 큰 자리인데요. 주도권을 차지하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집만을 좀
염두하는 수법이고 좌상기 쪽을 두는 것은 네. 우변을 침투하는 것이 그래도 좀 이 판의 전체적인 주도권을 좀 잡아가는 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한 시간은 다시 신민준 6단이 추월해 가고 있습니다. 제5기 매주은배 오픈 신인왕전 준결승전 신민준 6단과 송지훈 3단의 대국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신민준 6단과 송지훈 3단의 제5기 매주은배 오픈 신인왕전 4강전입니다. 예, 지금 바둑판을 보니까 뭐 재미난 게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송지훈 선수도 화장실을 갔고 네. 신민준 선수도 착수를 해버렸어요. 예. 저 우변에 돌이 왔는데요. 예. 예, 지금 우변 돌이 오게 되면 여기서 백이 그냥 손 빼는 것은 흙이 이런 식으로 모양을 더 키워가게 되면 백이 곤란해지고요. 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젖혀서 예. 주고요. 흙이 뭐 젖히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늘게 되면 여전히 끓는 맛이 남아 있어서 오히려 그냥 악수 의미가 있고 그냥 이렇게 꽉 잡고 다음에 들여다보는 것을 노리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백이 여기서 어디를 둘까요? 이 자리도 크고 그냥 귀에 뭐 이렇게 둔다든지 붙이는 자리도 이제 큽니다. 이렇게 두면 흙도 이 자리가 은근하죠. 백이 두 칸 벌리는 것과 역으로 흙이 두 칸 벌리는 것은 차이가 큰데요. 네. 예, 여기 흙의 확정가가 좀 뭔가 착실한 바둑이 아닌가 싶어요. 백도 귀까지 돌이 온다면 좌상귀 쪽 실내가 좀 탄탄해지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긴 한데요. 처음에 보통 이 바둑의 이제 백의 작전은 네. 어찌됐건 좌변 모양을 키우는 작전이었는데 아까 지금 이 형태를 보시면 좀 이따가 흑에게 이런 곳에 협공 오히려 역공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이 돌이 곤마가 되면서 오히려 좌변의 그 진영이 뭔가 큰 모양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넓게 봤을 때 이 바둑을. 저라면은 이쪽 둔수로는 우변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뭐 뛴다든지 해서 좀 능동적으로 지키는 수단을요. 글쎄요, 송지훈 선수 상변을 침투했을 때 흑이 우변 침투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놨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예상을 못했나요? 여기서 또 고민을 하네요. 근데 이곳에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할 만한 수가 없는데 그곳을 둬서 흑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그때 붙이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백이 두면 흑이 이렇게 고분고분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 약간 이득을 받죠, 백이. 그렇다면 흑도 지금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받아주고 싶지는 않은 자리인데요. 네. 예, 하지만 받지 않으면 이곳 갈라가는 것이 강력하기 때문에 글쎄요, 흑이 어떻게 받을까요? 이렇게 받을까요? 뭐 이렇게 받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두 개 사이 그 시간 차이가 뭐 1, 2분 차이를 벗어나질 못하네요. 네. 이 초반 한 수 한 수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신민준 선수 지금 약간 뭔가 제스처가 좀 있었는데 뭔가 끄떡끄떡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뭔가 수익기를 하면서 네가 뭐 그런 뜻이 있구나 뭐 그런 의미로도 좀 보여지고요. 네, 붙였습니다. 백이 이제 이곳을 넣는 것이 보통이긴 한데요. 이렇게 두면 흑도 젖혀가겠죠. 이 자리 너무 좋은 자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는 흑은 여차하면 이 한 점은 좀 가볍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 모양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만 교환하고 만약에 붙이게 되면요. 이건 어쩌면 이렇게 둘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둘 때 여기를 이렇게 보강하면 네. 흙 모양이 되게 이뻐 보이죠? 예, 집이 더 많이 난 것 같은데요. 예, 좀 뭐야 좀 통통하게 났죠 집이. 여기 돌이 오면서 약간은 두터워지긴 했습니다만 또 급소 형태가 남아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네. 신민준 선수는 이렇게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반대쪽으로 늘어서 받았습니다. 그쪽 호구를 맞는 것은 너무 기분이 나쁘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예, 여기선 흑도 이제 뭐 이런 곳을 뛴다던가 이런 식으로 갈라가는 것이 보통이 아닐까 싶어요. 백은 이 한 점을 과연 초반에 살릴지 아니면은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붙여서 이 한 점을 버리더라도 이제 이쪽을 두텁게 하면서 여기를 아주 방대하게 키우려는 그런 작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백이 붙이는 게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흙이 뭐 이런 자리로 둘 수도 있는데 약간은 좀 뭔가 좀 당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받아줬으니까요. 예. 그곳을 약간 의외입니다. 예, 그곳을 뒀어요. 이곳 막히는 게 좀 아프다고 봤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백이 이런 데를 하나 붙이고 이렇게 하나 늘어놓는 교환은 아주 큰 득은 없는데 또 나중에는 이런 교환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면 또 좀 모양이 별로 안 좋죠. 네. 흙이 느는 것이 보통인데 그 다음에 여기를 좀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늘면은 손을 뺄 수가 있어서 붙이자니 이렇게 찝었을 때가 좀 애매해요. 단수를 쳐줘야 되는데 단수 치는 것이 좀 너무 악수라서 예, 지금 서로 사실 어려운 자리입니다. 백이 그냥 이곳을 이렇게 늘게 되면 좋은 자리긴 하거든요. 흙이 과연 받아줄지 아니면 이곳을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사실 받아주는 것도 상당히 두터워요. 이런 데 받아놓게 되면 넘는 것도 있고 이제는 이런 거 붙이는 것도 안 되고 어느 한 곳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 자리입니다. 거의 이상하게 한 수 둘 때마다 네. 시간이 다시 역전이 되고 또 시간이 역전이 되고 그러네요. 두 기사 다 시간을 좀 알게 모르게 좀 사실 의식하는 기사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초읽기 몰리게 되면 상대하고 시간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승부처를 맞이했을 때 좀 아무래도 생각할 시간이 적기 때문에 네. 좀 불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좀 더 아끼고 싶을 텐데 오늘은 조금씩 더 추월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러자니 이제 지금 현 상황이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 여기서 또 너무 빨리 두다가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다음 수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이 바둑은 좀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두 기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어느 한 곳이 선택되기는 좀 하나 고르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 아마 대국자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우상기 쪽의 이 형태도 평소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많이 하는 기사들은 보통 대부분 실전에서 나오는 모양들이 눈에 많이 익은 편인데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수익기에 의존해서 바둑을 둬야 되거든요. 고민이 많이 되겠죠. 그래도 송지훈 선수가 이 수익기에는 또 자신이 있다고 장점으로 말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이 우상기 쪽의 이 흙의 모양이 약간 흙도 어설퍼 보이는 모양이긴 한데 백도 함부로 손대기가 좀 애매한 형태예요. 고민 끝에 나왔습니다. 그냥 이 구자로 나오는 수, 이게 씌워가는 이 수. 흙도 이렇게 밀고 나오게 되면 여기서 붙이는 것은 이런 쪽을 끼워갈 수가 있어요, 백이. 이쪽을 두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돌려쳐서 백이 모양을 좀 정비할 수가 있죠. 여기서 그렇다고 이렇게 빈삼각하는 것은 이게 영 내키지가 않죠. 이 모양은. 네. 뭐 이런 식으로 붙여만 가더라도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고요. 흙이 이렇게 두고 끊고 이렇게 들어서 끊는 것은 여기를 늘 때요. 흙이 이런 식으로 둬야 되거든요. 단수 치는 것은 이어서 잡더라도 이렇게 붙이고 씌우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두 점 잡았다가 여기 완전 완벽하게 싸발리는 형태가 네. 되면서 별로 좋지 않고요. 백이 굉장히 두터워지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손 빼고 근데 손 빼게 되면요. 네. 여기 다음에 백이 늘 때 모양이 너무 깔끔해요. 두긴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붙이는 수를 선택했고요. 젖힐 때 끊는 것이 아니고 넣으려고 하나요? 끊으면 이렇게 될 때 아까 나가는 것은 별게 없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이것을 하다 말았죠. 이렇게 입구자로 나오는 거. 이렇게 두게 되면 잡을 때 여기 붙어 있는 거랑 떨어져 있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나죠. 이 형태는 봉쇄가 쉽지 않아요, 백이. 그럼 끊어서 진행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다면 백이 오히려 여기서 그냥 있고 잡으면 단수 쳐서
뭐 이쪽을 때리던 안 때리던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어요. 백 모양이 상당히 깔끔하고 좋죠. 그러면 혹시 여기서 흑도 이곳을 넣나요? 여기 두면 그냥 꼬부리고 이렇게 선수로 교환하고 그리고 뭔가 이 좌상기 쪽을 두어가는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모양도 나올 뻔직합니다. 슬슬 시간이 조금씩 벌어지는 것 벌어지네요. 같아요. 이제 한 4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석진호 선수도 젖히는 수 말고는 별 수 없어 보이는데요. 별 수 없어요. 예. 손 뺄 수도 없고요. 여기 미는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두긴 둬야 돼요. 예, 젖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흙이 끊어갈지 여기를 늘어서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지. 그 수는 네, 그 저 이거 수는 못 본 저도 수예요. 생각을 못했는데 일리가 있죠. 여길 두면 그때 이곳을 두고 잡게 되면 아까 그냥 끊으면 여길 이어서 단수 치는 모양이 좋은데 지금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여기 끊는 약점 때문에 백이 하나 받아야 돼요. 뭔가 이런 식으로 짚으면서 능률적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선우수가 다르죠. 그렇다고 지금 여기를 잡는 것은 흙이 쪽 빠지게 되면 이 돌파당하는 이 형태가 이 빵 때리는 이 형태보다 더 좋아 보이거든요. 예, 여기는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혹시 그냥 바로 끊어가나요? 여기 때리면 사실 뒤로 단수 치면 되니까 이렇게 둘 수도 있겠네요. 흙이 받지 않고. 찌르니까 갑자기 백의 약점이 눈에 확 띄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흙이 이곳을 먼저 밀고서 젖히게 되면 이쪽을 끼우는 게 아니고 백이 이쪽을 끼울 텐데 지금은 여길 막더라도 이쪽을 끼운 형태가 됐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먼저 붙이고 돌파하는 수순이 좋아 보이네요. 돌파는 허용을 해줍니다. 뭐 흙도 늘겠죠. 모양이 워낙 좋은데요. 그 형태가. 두텁게 두네요. 선수죠. 뭐 여기 뭐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흙이 이쪽을 받는 게 보통일 것 같아요. 찝는 것은 그냥 가만히 늘면 여기에 패하는 게 남아 있어서 뭐 선수인 듯하지만 너무 악수고요. 이쪽을 있네요.
여기서 이제 백이 어떤 식으로 두어갈까요? 그냥 흑돌을 중앙으로 진출시켜 주게 되면 이 돌 물론 빵 때림 했지만 아직도 돌이 약해요. 이 빵 때림을 써먹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돌이 단단하고 여기 돌이 단단하다고 한다면 네. 지금 막 억지로 씌워가는 것은 이것도 안 해놓을 가능성이 더 있겠네요. 이렇게 하고 찝어서 수성전 잘 안 되죠. 여기 젖혀가는 것도 맛이 나쁘고. 어느 한쪽으로 몰자니 반대쪽 백돌들이 약해질까봐 좀 겁이 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일단은 흙이 기분 좋은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쪽에서의 뭐 행마를 한다든지 싸울 때에 대비해서 미리 좀 이득을 보려고 교환을 했는데요. 흙이 고분고분 받아줄까요? 아니면 이쪽을 밀어갈까요? 밀어갈 것 같아요. 밀면 뭐 백도 차단하지는 않고 젖혀갈 텐데 젖히면 뭐 또 여기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근데 흑도 이곳에서 아주 큰 싸움, 대형 싸움을 벌일 수는 없어요. 함부로 싸우다가 백돌이 자꾸 듣게 되면 이제는 뭐 이런 데 씌우게 되면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면 흑도 그냥 고분고분 받아야 되나요? 여기에 돌만 없다고 한다면 무조건 일로 밀고 나와서 싸울 것 같은데 오히려 백에게 흐름을 허용할 수가 있어서 좀 고민이 됩니다. 그냥 받아주면 백도 이제 흑 세 점을 몰아가는 건가요? 그러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뭔가 씌워가는 강력한 수단을 한번 구사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유연한 행마는 이건데 이거는 흑도 중앙으로 뛰어나오면서 좀 만족스러운 것 같고요. 뭔가 이쪽에서 흐름을 한번 구해볼 수도 있어요. 붙인다든지 해서. 지금까지 패턴으로는 상대가 화장실을 가면 수가 나왔죠. 바로 착수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시간은 신민준 선수가 이제 4분 30초 정도 앞서고 있고요. 네, 송지은 3단 20분대로 내려왔죠.
제가 이 미는 수는 별로 지금 상황에서는 좋지 않다고 설명드린 것이 네. 백이 돌파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젖히고요. 이렇게 두면 가만히 늘어둡니다. 그러면 이곳 백한테 돌파당하면 너무 아파요. 그럼 흑이 이것을 두게 되면 이제는 이런 곳에 그냥 슬금슬금 늘어서 이 돌이 탈출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백에게 흐름을 줄 수도 있다고 하신 거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냥 받아줘도 백이 어깨 짚은 의미인 것 같아서 좀 백의 뜻대로 해준 것 같아서 뭔가 다른 곳으로 두고 싶긴 한데. 신민준 선수는 죄송합니다. 이곳을 만약에 받게 되면 네. 이 돌이 여기를 씌우는데 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좀 겁나서 수익기를 좀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억지로 씌워볼까요? 글쎄요. 뭐 당장은 완벽하게 이 돌이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손을 빼네요. 네. 이수의 의미는 급소죠. 일단 급소고 밀면 젖히겠다는 뜻이죠. 젖히면 끊겠다는 뜻이고요. 예, 일단 여기 급소를 맞게 되면서 좀 여기는 답답해지고 백이 이곳을 이제 기세상은 돌파해야 되는데 이러면 흑이 이곳을 그냥 움직이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귀 쪽으로 어떤 식으로 두지 않을까 싶어요. 백도 기세는 지금 이곳을 만약에 계속 응수해주게 되면 흑이 여기서 다 이득을 보고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응수하면 안 돼요. 기세상 돌파해야 됩니다. 네. 자, 기세 진행입니다. 이제는 이곳을 두지 않으면 백이 여기 한 점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고 귀 쪽을 둬서 이 돌도 위험하고 이 돌도 위험해졌어요. 여기서 가장 무난한 수는 붙이고 2단 젖히는 수인데 네. 과연 이곳을 둘지 사실 이런 데도 아주 좋은 자리예요. 모양을 크게 키우면서 이쪽 넓게 보면 이 전체의 모양도 조금 줄여가는 의미가 좀 있거든요. 예, 좌상기 쪽을 두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 뭐 대세의 급소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리를 그냥 차지해 버렸어요.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두면 다음에 흑이 이런 자리라든지 아니면 노골적으로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고요. 네. 점점 키워가면서 이 전체의 모양을 상변에는 집을 좀 내줬지만 이 전체의 모양을 크게 볼 때는 좀 지워가는 의미가 좀 있죠. 그렇다고 백이 이런 곳에 지금 받고 있을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흑이 곧바로 귀에서 또 살아가겠죠? 예, 너무 큰 이득을 본 교환이 돼버리죠. 뭐 언뜻 보면 급소의 자리 같긴 한데 네. 너무 느리죠, 발이. 여기는 둬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붙이든지 차렷을 하든지. 흑도 이곳을 뭐 응수를 한다기보다는 뭔가 중앙을 계속 키워가면서 여기에 약점을 노리는 노골적인 수법이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멀찍이서 상대를 노려보면서 모양을 키워가는 수법도 있어요. 저는 노골적이라고 하셔서 입구자로 붙여서 더 노골적으로 끊어가는 수를 봤었는데. 아, 이렇게요? 네. 아, 정말
정말 강력합니다. 예. 너무했죠. 예. 좀 예. 놓여지고 나서 보니 참 좋은 자리죠. 예. 이렇게 띄임으로 해서 이 두 점의 그 움직임도 차단을 하고, 예. 여기 전체의 모양도 키우면서 이 상변 전체의, 좌변부터 상변으로 이어지는 백 전체의 모양도 삭감하는 아주 기분이 좋은 자리입니다. 네. 이런 데가 바로 대세점인가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흐름상 어느 한 곳 귀로 받아 지키면서 실리를 마련해 놔야 되는데요. 자, 붙여서 지켰습니다. 네, 일단은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 실리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백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요. 여기서 이제 신민준 선수가 어떤 감각을 보여줄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뭔가 노림이 많아 보이는 모양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예. 유연하게 뭔가 압박을 해갈지. 이쪽 방향은 이쪽이에요. 만약에 백이 반대로 이런 곳을 두게 되면 흑 모양은 줄어들면서 백 모양이 커지기 때문에요. 예, 두기는 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두어갈지, 아니면 여기에 뭔가 끊어진다든지 아까 맛을 노리면서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백 모양을 지워가면서 흑 모양을 키워갈지. 네, 역시 노력합니다. 그 붙이는 수가 맥점이긴 한데 좀 네. 압수일 수도 있어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붙여가네요. 노골적으로 노력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신민준 6단과 송지훈 3단의 대국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